예,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겪고 있는 이제 고통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고통은 병의 고통, 또 죽음의 고통, 죄의 고통이라고 보통 이제 말합니다. 죄와 병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의학의 궁극의 목표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이제 선택인데, 그건 두 가지 선택. 하나는 육체의 선택, 하나는 이제 마음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쉽고도 단순하고 확실한 효과가 있는 선택을 하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는 올해는 이제 의사 된 지가 꼭 이제 43년째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자연치유의학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연의학을 만나서 배우고 또 그걸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은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자리로 이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1977년부터 82년까지 광주 기독병원에서 외과 수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광주 기독병원은 각 과의 이제 의사들이 다 이제 미국의 선교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하고, 또 이제 의약품도 미국에서 들어온 약품이다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많은 환자들이 왔습니다. 전주 예수병원하고 광주 기독병원이 당시에 전국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외과 수련을 이제 받는 의사들은 요즘 같으면은 이제 가정의학과와 같은 GC라고 그래갖고 제너럴 클리닉이라고 해서 외과 수련을 받으면서 이제 일반 1차 진료도 하는 그런 이제 가정의학과 같은 이제 수련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환자는 너무 많고 이제 의사 수는 부족하니까 이제 밤낮 없이 이제 그렇게 변형된 시스템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를 가르치는 이제 스승이 닥터 디트릭이라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훈련받은 이제 외과 의사인데, 이분의 이제 의술, 특히 수술 솜씨는 얼마나 뛰어났던지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God's hand, 신의 손이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위대한 외과 의사 밑에서 제가 이제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문의가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올 때는 이제 제 마음에 나는 이제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만심,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때는 그 종합병원에 이제 외과과장도 하고 또 잠시 개업도 하고 또 의과대 교수도 하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얼마 안 가서 제 이제 교만한 자만심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서 아시다시피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류마티스나 만성 간염이나 이런 환자들에게 약을 써도 뭐 거의 치료가 안 돼요. 통증 환자에게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제 암 환자를, 뭐 제가 외과 의사니까 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암 환자를 수술해가지고 재발돼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 특히 내가 수술한 암 환자가 내 앞에서 임종을 보는 고통은 정말 외과 의사로서 좀 견디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 현대 서양 의학은 분명히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뭐 진단이라든가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라든가 또는 꼭 교통사고 같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 또 예방의학, 공중보건의학, 요즘 코로나 같은 시대는 공중보건의학이 뛰어난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뛰어난 장점이 있는데, 만성적 질환에는 정말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뚜렷하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문의를 받은 다음에 나주시라고 하는 데서 이제 잠시 한 3, 4년 병원을 개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주 인구가 18만 명인데 의사 수가 한 5, 6명이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환자가 많이 왔겠습니까? 뭐 제가 의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환자가 찾아왔는데, 아침에 병원에 이제 출근할 때 병원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복도에 가득 차 있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서서 기다리는 걸 보면서, 아이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지내나, 수술도 해야 되고 입원 환자도 봐야 되고. 그래 이제 낮에는
정신없이 몇백 명 이상의 이제 환자를 보고 밤에는 이제 고달프니까 술 먹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한 3, 4년 보내고 나니까요. 도저히 지겨워서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던 차에 어떤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한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암센터가 한국에 한 군데 있었는데 그 암센터에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제 간암 환자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60세가량 된 남자인데 그 환자는 무슨 병을 치료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제 그 암센터에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 저에게 이제 찾아온 것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진통제나 하나 맞고 링겔 주사나 하나 맞을 요량으로 찾아봤는데 이제 뭐 간암 환자를 이렇게 진찰을 해보면은 오른쪽 갈비뼈 밑으로 이렇게 뭐 애기 머리만하게 큰 멍어리가 만져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흔히 있죠.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이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인데 예, 저에게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자연치유 의사인 와타나베 쇼라고 하는 의사가 쓴 현대병의 도전, 그 다음에 고다 미스오 교수가 쓴 생체식 건강법, 그 다음에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닥터 버나르 라운이 쓴 치유의 예술을 찾아서 이제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자연치유하는 의사들은 오늘날 왜 현대의학 병원에서 그 많은 만성 질환자들, 특히 암과 같은 환자들이 치료가 잘 안 되는가 하면은 그것은 병의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니라 병의 결과만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병은 자연의 질서를 떠난 것인데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면 병은 쉽게 낫는다. 뭐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 책을 보고 그 간암 환자에게 제가 이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그런 어려운 환자가 오면 얼른 진통제나 놔주고 큰 병으로 가라고 할 텐데 이 환자는 이제 한국 제1의 암센터에서 이제 치료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제 묘자리도 봐놓고 죽을 때 입을 수의도 만들어 놓고 이런 환자니까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뭐 잘못되더라도 저를 이제 원망할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호기심에서 그 책대로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이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의 즙과 생채식과 또 이제 오염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자연식, 그 다음에 피부 호흡을 하는 풍욕, 그 다음에 이제 사지 운동, 햇빛을 쬐고 땅을 밟고 걷기, 예, 그 다음에 커피 관장, 그리고 마음에서 병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계속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계속 믿고 상상하기. 이런 요법을 했는데 석 달 만에 그 암센터에 갔는데 암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6개월 만에 갔는데 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왜 거의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비슷한 시기에 심장병 환자, 심부전,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라고 그래가지고 심판막에 이제 장애가 생겨서 심장이 축구공만하게 이제 커진 한 50대 여성 환자가 그 환자는 너무 심해서 저희 병원에 올 수가 없어요. 그 보호자가 하도 이제 왕진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밤에 찾아갔는데 손을 들지를 못해요. 눈을 뜨지를 못해. 숨만 쉬지 않는다면 꼭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치료의학에서는 심장병 환자를 치료할 때 심장을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체 전체를 치료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환자는 한국 제일 가는 국립대학병원에서 곧 사망하니까 집에 가라 해서 이제 거기도 묘자리를 밭에다가 잡아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환자는 2달 만에 깨끗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의 아침 식사를 해줄 정도로. 치료 내용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심장에 박동하는 힘으로 이제 전신의 피를 돌린다 하는 게 17세기 영국인 생리학자 윌리엄 하베이의 펌핑 세어리, 심장 박동설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 박동설은 터무니없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반대하는 의학자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아직도 펌핑 세어리를 믿고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죠. 2주먹 크기의 심장에 박동하는 힘으로 우리 모세혈관의 길이를 대략 10만 킬로 정도 보는데
그 혈관은 정말 머리털보다 더 가늘고, 그리고 피는 끈적끈적한 점액도가 있는데 두구주먹 크기의 그 심장의 박동 힘으로 10만 킬로면은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거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 피를 심장의 두구주먹에 펌핑 파워로 돌린다고 하면서 류체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심장 박동수를 부정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혈관의 80%가 뇌 사지에 있는데 그 사지에서 피를 끌어당기는 네거티브 프레셔. 그래서 이제 그로뮤 이제 순환설이라고 하죠. 우리 그 모세혈관 바로 직전에 소동맥과 소정맥 사이에 그로뮤라고 하는 발부가 있는데 그쪽에서 피를 끌어당긴다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 여성 환자는 내 팔다리를 들어서 계속 마이크로 바이브레이션 하는 운동,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유소를 많이 먹게 하고, 그리고 단중에 쑥도 많은 방법을 하게 하고, 이제 커피 관장을 하루에 몇 차례씩 하는데요. 제가 그때 좀 놀랐습니다. 이 환자는 2달가량 그 국립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심장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알고 있었는지 이렇게 부주의하게 봤는지 모르지만은 2달 동안에 쾌변을 제대로 본 것을 몰랐는지 이게 관심을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가족들 이야기하면 바켓으로 하나 정도 이 숙변을 배출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의사들은 심장만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 전체를 봐야 되느냐, 심장을 봐야 되냐 하는 이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의사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대 서양 의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아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2명의 환자가 좋아지는 걸 보고, 내가 배운 현대 서양 의학은 정말 뛰어난 장점,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살려내는 뛰어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매우 이렇게 무력한 한계가 있다 하는 걸 이제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어려운 환자가 이제 좋아지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의술이 있는 줄 알고 막 어려운 환자들이 이제 몰려오는데요. 뭐 심지어 암 환자들이요. 뭐 일본에서, 뭐 네덜란드, 또 아일랜드에서 어느 천주교 수녀님이 찾아오고, 제가 그래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 책 좀 보고 이렇게 좀 실험을 해본 것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외과 의사인데, 그래 이제 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일본하고 미국에 그런 이제 자연치료원 의사들을 다니면서 이제 배우게 돼가지고, 저는 이런 의사, 이제 제 동료 의사들은 저한테 아주 이상한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가 수술하고 약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수술이나 약은 별로 쓰지 않고, 생채식을 하라든가, 뭐 절식을 한다든가, 병이 다 나았다고 믿고 건강만 믿으라든가,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도 상식적인 의사가 보기에 이상한 의사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이상한 의사 노릇을 그만 못 두고 계속 하고 있느냐면, 이게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이제 외과 의사지만 제 부전공이 의학의 역사와 의학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과대 교수 때는 이제 의학 역사와 의학 철학도 가르쳤는데, 수천 년 동안의 의학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보면 2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질병과 건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 이것만이 옳다고 하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지성으로 질병과 건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듯이, 우리가 질병과 건강을 이해하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더 수없이 앞으로도 또 개발할 수가 있다.
산 중턱까지밖에 못 간 사람은 눈에는 자기가 올라가고 있는 길 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꼭 그 길 하나만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 눈에는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 보인 것 같이, 만약에 어떤 의사나 환자가 암을 치료하는데 수술, 항암제, 방사선 외에는 없다, 그럼 아직 그는 산 중턱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압이나 당뇨는 반드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이제 산 중턱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산 정상에 오른 의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관점도 그렇습니다. 지금 고혈압은 병이다. 지금 한국에 고혈압으로 등록돼서 약을 쓰는 환자가 약 1,100만 명, 당뇨, 고지혈증에 각각 한 500~600만 명,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약 1,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들은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당뇨는 병이 아니다, 디스크라는 병은 없다, 암은 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사들 아시죠? 왜 이런 일이 생긴가 하면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광주는요, 무등산이라고 하는, 아주 광주 시민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침에 저녁으로 해와 달이 뜨는 동산입니다, 무등산은. 근데 저 무등산을 광주 사람들은 의심할 바 없이 해와 달이 뜨는 동산입니다. 그럼 저게 해와 달이 뜨는 동산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산 너머에는 화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순 사람들은 눈에는 동산입니까? 서산입니까? 해와 달이 지는 서산입니다. 그 담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산이고, 보성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산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건강과 질병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만 옳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고, 왜 그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를테면은 고혈압 환자에게 약을 계속 쓰게 되면 뇌경색이 올 수 있고, 콩팥이 망가질 수가 있고, 또 협심증이나 더 나쁜 병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혈압약은 그만둬야 된다, 이런 의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혈압약은 절대 끊으면 안 되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혈압약을 드신 분들에게 뇌경색이 많이 온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왜 뇌경색이 많이 오느냐 하면은, 그것은 고혈압이 병이 아니라, 혈관이 깨끗하고 피가 맑아가지고 잘 흘러가면 심장이 뭐 때문에 압력을 높이겠습니까? 예. 피가 끈적끈적하고, 노폐물이 많아가지고 오염되어 있고, 혈관 안에 때가 많이 껴서 혈관 통로는 좁고, 그래서 혈관이 굳어져서 동맥경화가 되고, 좁은 통로에 끈적끈적한 피를 보내려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호메오스타시스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 고혈압은 좋은 치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압약을 먹게 되면,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압력을 떨어뜨려 가지고서 피돌림을 머리 끝까지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피치거기가 점점 쌓이게 돼. 어느 날 그걸 막아버리게 돼. 그럼 그게 이제 뇌경색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모르고 일반 의사들은 계속 혈압약을 먹으라고 하냐. 일반 의사들이 이걸 모를 바는 아니지만은, 이분들은 좋은 뜻에서 혈압약을 줍니다. 지금 심장이 죽을둥살둥 막 압력을 높여서 혈압이 180에 1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은 그 심장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망가져 볼 수 있거나, 높은 압력이 계속 혈관벽을 때려가지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거나, 그 높은 압력을 못 이겨갖고 뇌혈관이 파열돼서 뇌출혈이 오거나, 이런 걸 예방할 목적으로 좋은 뜻에서 혈압약을 주는데, 혈압약을 먹으니까 뇌경색이 많이 오게 되고, 혈압약을 먹은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말초 혈관에 피돌림을 방해하니까 신장이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립선 비대가 오게 되고, 이제 많은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자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근본 원인이 피 오염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을 하는데,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저 피를 맑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습니다. 계속 약으로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관점에 따라서 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은 병이다. 암은 병이 아니다. 암이 왜 병이 아니냐.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산소와 체온이 부족하거나 정말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우리 몸에 독이 많이 쌓이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세포 내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춥고 배가 고픈 상태란 말입니다. 사람 같으면. 우리 이제 산소 부족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20세기에 노벨 의학상이 2번이나 나왔고 몇 달 전에 2019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이 암세포 산소 이용에 대한 유전자 때문에 또 받았죠. 예, 그래서 암은 산소가 부족해. 그럼 이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이 한 10명 있는데 아버지가 살림을 잘해가지고 겨울에 추울 때 집에 불도 잘 떼고 그 먹을 음식이 많이 있으면 자식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살림을 잘 못해가지고 불도 안 떼고 춥고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요. 그럼 자식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분열을 해야 돼요. 똑같이 세포 내에 춥고 배가 고파. 산소가 부족하고 체온이 떨어져. 먹을 음식이 없어요. 영양소가 부족해. 왜? 말초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그래서 세포들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존을 해야 돼.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습니까? 악만 남아. 그래서 그 안에서 생존하려고 어린 미숙한 세포들이 분열을 해야 돼요. 어린 미숙한 세포가 무차별적으로 분열을 하는 것보다 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암이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몸뚱아리 주인이 몸뚱아리 살림을 잘 못해가지고 음식 잘못 먹고 쉽게 말하면 마음 잘못 먹고 그래가지고 내 세포들을 춥고 배고프게 만드니까 내 자식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어린 세포가 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암이 병이 아니고 암은 지금 그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암을 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암은 무조건 나쁜 것이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공격을 해가지고 깨끗이 나오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살림을 잘못해갖고 춥고 배고프게 자식들을 만들어 놓고 집을 떠나는 자식들을 매를 때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질병을 보는 관점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다. 예. 20세기 이제 중후반부터 이제 우리의 인류의 그 질병의 중심 유형이 급성 세균성 질환으로부터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또 고지혈증, 비만 같은 대사장애, 그다음에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같은 3대 사망 원인 질환, 그다음에 만성 통증,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요, 그다음에 그 파킨슨병, 우울증과 불면증 같은 정신신경 질환 같은 많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이제 질병의 중심 유형이 됐는데 이런 병이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을 한때는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성인이 돼서 나이가 먹으니까 노화에서 생기는 병이느니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성인병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이가 먹은 성인층에만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젊은 세대 나가서 어린애들한테까지도 뭐 당뇨병이니 이런 병이 생긴단 말입니다. 요즘 한국에 1살부터 9살까지 그 어린애들에게 있어서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사고 말고 질병으로 자면 암입니다. 산모들 태중에서부터 암이 생긴단 말입니다. 산모들의 탯줄을 잘라서 이제 검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MIT에서. 평균적으로 약 180가지의 화학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모의 생활 습관이
특히 식생활 습관,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이 산모의 피를 오염시켜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태아에 유입돼가지고 만성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병은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왜 잘 낫지 않는가 하면은 이런 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과거에 이제 세균성 질환일 때는 특정한 세균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쓰면 일시적으로 병이 해결됐는데 이 만성 퇴행성 질환인 생활습관병은 우리가 그동안에 식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그 다음에 마음 상태, 인간관계, 사회적 환경 같은 여러 가지 생활의 조건, 방식, 습관, 환경들이 아주 다차원적으로, 아주 중증적으로 복합돼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원인을 알아내가지고서 그 병을 항생제 쓰듯이 치료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병을 치료해갖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의 전체를 치료해야 되는. 요즘 이제 그것보다 시스템 의학이라고 그러죠. 시스템 의학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